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저 한국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젯밤에 전략표라고 해서 여러가지 투자 전략을 저희 휴치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글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주가가 빠진다면은 팔았을 때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조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롱이? 근데 이제 M7이라고 해서 엄청난 대단한 7개의 종목이라는 표현을 레그니피컨트라고 해가지고 아유 걔네들 이제 다 됐어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니프티 50나 인터넷 버블보다도 훨씬 더 미국만 좋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끝났어 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팔고 중국 주식을 사야 된다 라는 논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그 투자 비중을 10% 이상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인 거죠.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이 잘 돼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물가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진짜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닌데? 완전 잡을 것 같은데?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아마 연준이 의사결정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PC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셧다운 우려도 나와요. 셧다운 우려도 나오는데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지가 성공하는지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도지 배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산이 만약에 도지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도지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다. 만약에 100만큼 삭감된다면 20만큼을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배당처럼 그 이야기인 거죠. 나머지 20은 쓰고 20은 내가 국민들한테 돌려줄게.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도지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들 나를 지지해주세요. 돈 줄게요.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도지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지에 대해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진짜 요즘에 보니까 뭐 내 백악관 와가지고 사진 찍겠다는 기업가들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10빌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지? 한 15조 원 정도 들고 오면 내가 사진 찍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크립토 수도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 오늘 제가 전쟁 종료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베센트 장관이 직접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핵심은 전쟁은 인플레이셔너리에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고민은 이 북한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문을 보면 이게 베센트 장관이 직접 쓴 거네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죠? 이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내가 어제 뭐 회의한 거 잘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가짜 뉴스가 많아서 내가 직접 써서 내가 파이낸셜 타임즈 보내드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베센트 장관의 글입니다. 저희 패친 분 중에 신현호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리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미국과 미국인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아주 심각했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잘해봐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미국 없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그리고 원래 히토류 이거
젤렌스키 네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작년 9월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지금 채권 가격이 2배나 올랐어. 이거는 지금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역시 지금 헤지펀드 매니저 아니라 할까봐 딱 이런 그림 보여주면서 야 내 말이 맞다니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충분한 자본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전문성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천연자원 및 인프라랑 기타 자산으로 나오는 정부 수입을 우크라이나 장기 재건과 발전에 초점을 둔 기금에 편입할 것을 파트너십으로 제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금은 향후 투자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거버넌스 권리, 그러니까 향후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와 거버넌스 권리를 가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천연자원이랑 인프라랑 이거 있잖아. 요거 관련해서 나중에 우크라이나한테 줄게 나눠주긴 할 건데 이거 내 거다. 이런 거죠. 내 거야, 내 거.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야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이거를 우리가 안 하잖아. 그러면은 막 부패하고 그러면서 망해. 그러니까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이런 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 법적 프레임 없으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그거 내가 다 먹어야 된다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패가 없다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표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미국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에 장기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크라이나는 내 거고 이거는 내가 지금 돈 벌 게 진짜 많은데 여기서 전쟁 나게 하겠니?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도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방위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는 이거 여기서 우리 저기 꿀빨 생각하지 마. 이거 우리 다 우리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으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표현도 썼죠. 미국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선의 파트너십을 찾는데 창의성을 발휘했다. 굉장히 창의적이었다. 이게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뭐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던 게 1945년에 미국과 영국 사이의 파트너십을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다른 열방 국가들 잘 생각해봐. 야 전쟁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전쟁 보상금을 물라고 그래, 부채를 지라고 그래.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우크라이나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니까. 대신에 아까 그 기금만 내 거야. 근데 사실 그 기금이 전부인데 기금이 내 거고 우크라이나한테 정치적 부담 안 줘. 뭐 갚을 거 없고 그냥 이거 다 갚고 이거 내 거고 그냥 내가 주는 걸로 하자.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강들이 채택하는 방식으로는 안 한다. 우리는 미국은 달라. 이거 내가 먹어 그냥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이 잘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야 미국이 저걸 땅을 잡아먹었어? 우크라이나에서 또 전쟁이 나면은 안 되겠네 라는 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안전하다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쟁이 종료되는 것은 임박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쟁 자체가 인플레이셔너리 하기 때문에 전쟁이 종전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수만 배, 수십만 배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고요. 어떤 나라들을 껴줄 건지도 미국이 정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젤렌스키가 바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젤렌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나는 바로 내려올 거다. 나는 미련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토에 가입시켜줄 가능성 크지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미국에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했던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발언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그때도 미국 기업들 있었어. 근데도 안 지켜줬잖아. 이런 이야기고 어떻게 좀 도와줘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후에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의 안보가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이 직에 연연하는 게 아니야. 계속 할 거 아니라고. 이런 이제 표현을 썼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나토 가입이 하는 거 실제로 불가능한데 젤렌스키가 저렇게 얘기한 걸 보니 극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구나.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종전 가능성, 오늘로써 이제 3주년이 됐는데 종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안전을 원할 뿐이다 라고 이제 절규하듯 이야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베센트 장관이나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해결 방법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는 절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의 입장이 북한의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북한과의 평화 협상에서도 우리나라도 패싱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